찬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 오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꼬막잡이. 한치 속도 알 수 없는 바다 위. 꼬막을 건져 올리기 위한 힘겨운 사투가 계속된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오랜 경력의 선원도 배 위에서는 늘 긴장의 연속이다. 하루 작업량 약 15톤. 꼬막 조업이 끝나면 쉴 틈 없이 선별 작업이 이어진다. 계절의 참맛을 전하기 위해 귀한 땀을 흘리는 치열한 어부의 삶.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본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매년 가을이 되면 다른 어느 때보다 항구가 활기를 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람의 찬 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꼬막 조업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 짙은 어둠을 뚫고 달리는 배. 본격적인 조업을 시작하기 전 미리 손볼 것이 많다. 이게 뭔데요? 이게 줄을 당겨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이에요. 꼬막잡이 배에 타는 선원은 딱 3명뿐이다. 대신 부족한 일손은 기계의 힘을 빌린다. 이렇게 일찍 나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꼬막이 생물이기 때문에 아침에 빨리 선별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거예요. 전국에 싱싱한 꼬막을 공급하기 위해 이렇게 매일 새벽살이를 감수한다. 꼬막은 크게 참꼬막과 새꼬막, 피꼬막 세 종류로 분류된다. 참꼬막은 갯벌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채취하는 반면 새꼬막은 배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건져 올린다. 지금 여기서 얼마나 가셔야 돼요? 여기서 3, 40분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뱃살이에요. 풍요로운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생계의 원천이다. 새꼬막은 3에서 5m 정도 얕은 수심의 바닷속 갯벌에 몸을 묻고 산다. 때문에 새꼬막 조업은 그물 입구에 틀이 달린 형망을 이용해서 바다 밑바닥을 긁어가며 채취한다. 물이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6, 7m 될 거예요, 길이가. 그리고 또 이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조금 더 길다고 봐야죠. 오늘도 만선을 기대해 본다. 부지런히 첫 금을 내릴 준비를 하는 최낙희 씨. 그물과 배를 줄로 연결한 뒤 단단히 잇는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지만 늘 신중하다. 줄이 잘못되면 사람도 위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준비를 해놔야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뱃일이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찰지고 쫄깃해지는 새꼬막. 선원들도 채비를 단단히 한다. 그물을 내리기 직전 기대감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드디어 그물이 던져졌다. 여기다 가운데 있으세요. 바닷속에 잠긴 그물과 어선은 이 줄 하나로 연결된다.
배는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새꼬막이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약 30분 동안 새꼬막을 쫓아서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검은 바다를 헤맨다. 그런데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끝이 아니다. 지금부터 어부의 손놀림은 더 바빠진다. 새꼬막이 들고 나는 것은 이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지금 이제 꼬막 잡는 거예요. 아까 그 기계 여가지고 조리해줘야지 꼬막이 들어요. 이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물을 계속 위아래로 움직여줘야만 입구의 틀이 갯벌을 파내면서 꼬막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품을 들인 만큼 수확물을 얻는 것. 그것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다. 잠시 후 선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그물을 거두려는 것이다. 많으면 한 번에 1톤가량의 새꼬막이 올라오기도 한다는데 과연 기대만큼 반가운 새꼬막을 볼 수 있을까? 나오세요. 터질 듯 육중한 그물이 배 위로 새꼬막을 한가득 쏟아낸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빈 껍데기가 반 이상이다. 실망감은 선원들의 표정에서도 역력히 드러난다. 처음으로 그물을 던지셨는데 좀 어떤 거예요? 회사가 많이 돼서 별로 안 좋은데요. 회사가 많아요. 네, 회사가 많이. 옛부터 벌교의 갯벌은 모래가 섞이지 않은 데다 오염되지 않아서 꼬막 서식지로 최적의 조건이라 여겼다. 하지만 최근 갈수록 폐사가 심해져 어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바다 환경이 좌우겠죠. 뭐 오염물이 있거나 뭐 적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형태 그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러겠죠. 이번 판을 끌어올려 봐야죠. 굳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바다에서 삶의 순리를 배운 어부들은 알고 있다. 첫 수확이 좋지 않으니 더 힘을 내야 한다. 지체할 겨를 없이 다시 그물을 던진다. 새꼬막은 양식을 하는데 봄에 종표를 뿌려 키운 다음 그해 가을부터 수확을 한다. 어민들에게 벌교 앞바다는 아낌없이 주는 텃밭과 같다. 어느덧 훤하게 동이 트고 새꼬막을 잡기 위한 사투는 계속 이어진다. 약 1시간가량 바다 밑 갯벌을 훑고 다녔던 그물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거대한 그물을 선원 단 2명이 끌어올려야 하니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새꼬막을 배 안에 붓기 전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바닷물에 갯벌을 씻어내리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 하는 작업이다. 이번에는 그물이 제법 묵직하다. 기분 좋은 예감에 선원의 손길이 더 분주해진다. 이번에는 많이 들었어요? 잠깐만.
네? 아이, 가만있어. 그물을 들어올리자 새꼬막이 미끄러지듯 빠져나온다. 매서운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쫀득하게 살을 찌운 새꼬막이 속살을 드러낸다. 제 아무리 좋은 보양식이라도 제철 음식만한 건 없다. 가판 위에 벌교의 가을이 수북히 쌓였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편이에요. 아, 기분 좋죠. 만족스러웠던 그물질. 하지만 오늘 수확량을 채우려면 아직 멀었다. 투망 작업은 쉬지 않고 계속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다.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바다 위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 깜짝 놀라셨겠어요, 방금. 나도 깜짝 놀랐어. 이 밧줄에 옷이라도 살짝만 어깨만 스쳐도 저기 딸려 들어가 버리니까 조심해. 오랫동안 뱃일을 했어도 돌발 상황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다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바다를 나선다.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이어지는 조업. 한 번이라도 그물질을 더 해야 두둑하게 돌아갈 수 있다. 황제몽땡이 같으면은 일 안 해도 되겠고 자식 새끼들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열심히 해갖고 돈 벌어야 돼. 때론 마음 졸이기도 하지만 넉넉하게 내어줄 줄도 아는 바다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매일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물과의 사투를 벌이는 이 일이 고된 노동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행복한 일이다. 곳간에 가득 쌓인 재물처럼 가판 위에 새꼬막이 수북히 쌓였다. 이제 가서 어떤 작업이 남아 있습니까? 이제 가서 선별을 해요. 선별. 선별. 크기 고르기하고 껍질하고 분리. 그다음에 선별을 해서 이제 가공하죠. 오전 9시 새벽부터 서둘러 나갔던 배가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온다. 이제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선별 작업이다. 부둣가에는 이미 선별팀이 진을 치고 있다. 선별 작업은 이 대형 선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루에 조업선 3-4척이 여기서 선별 작업을 하는데 새꼬막 양으로 따지면 15톤 정도다. 선별 작업을 위해서는 먼저 새꼬막을 선별기 위로 올려야 한다. 이는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새벽 조업만으로도 고단한데 잠시 쉴 겨를도 없이 또다시 삽질을 시작한다. 이거 작업하시는 게 양이 대략 얼마나 돼요? 20kg씩 계산하면 한 5톤 되겠어, 5톤. 고스란히 몸을 써야 하는 작업. 바다 위에서 그물질하는 것보다
이 작업이 더 힘들게 느껴질 정도다. 잠시 머뭇거리거나 속도를 늦추면 선별 작업까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쉴 수도 없다. 산처럼 쌓인 꼬막을 선별기로 옮기는 데만 꼬박 2시간이 걸린다. 땀을 많이 흘리시네요. 제일로 힘들어요. 이게 끝나야지 다 끝난 겁니다. 예. 자신이 맡은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감동을 준다. 새꼬막이 선별기를 타고 올라가면 1차적으로 기계를 통해서 빈 껍데기를 걸러내는 작업이 시작된다. 보통 수확량의 40%, 많으면 60%가 빈 껍데기다. 빈 껍데기는 따로 모아서 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기계가 걸러내서도 완벽하진 못하다. 알이 꽉 찬 꼬막 사이에 죽은 폐꼬막이 드문드문 끼어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골라낸다. 이렇게 여러 번의 선별 작업을 거친 뒤 깨끗하고 싱싱한 꼬막만 포장한다. 청정갯벌에 묻혀있던 벌교의 새꼬막.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전국의 깊은 가을 맛을 전한다. 벌교 앞바다 인근에 있는 꼬막 가공 공장. 이곳에서는 제철 꼬막의 맛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여기는 뭐 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요? 예, 예. 이 공간이 이제 자숙기 때 삶아요, 1차적으로. 삶는 과정이거든요, 이 첫 번째가. 새꼬막 조업철에는 그날 잡아올린 꼬막을 들여와서 삶는 작업이 주로 진행된다. 삶아서 냉동 보관하고 수량을 확보한 뒤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다. 새꼬막은 별다른 조리 없이 살짝 데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된다. 기계 안에서 뜨거운 스팀을 쐬고 나온 새꼬막이 통통한 살을 내보인다. 다 삶고 나면 이제 살과 껍데기를 분리한다. 1차적으로 기계가 껍데기를 골라내면 후에 사람이 한 번 더 손을 댄다. 처치 곤란이었던 껍데기는 사라지고 온전히 꼬막 속살만 남았다. 소비자한테 직접 조리를 해볼 수 있고, 그런 편리한 점은 좋다지. 꼬막 이 자체로도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요거에 다양한 종류를 만들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에 편안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항. 이곳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꼬막 조업을 하고 있다. 일찍은이 왔어요. 새벽 5시.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한 이 시간. 작은 불빛에 의지한 채 한 치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바닷길을 간다. 여수 가망만 청정바다에서는
지금 피꼬막 수확이 한창이다. 가시는 데가 어느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저 반짝반짝하지요? 예, 저거 빠지선입니다. 저것은 아줌마들이 선별을 합니다. 저보다 푸짐해요. 바다 위 섬처럼 떠있는 바지선. 이곳이 어민들의 작업 공간이다. 작업자들은 매일 새벽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출근을 한다. 이 바지선을 중심으로 피꼬막 조업이 시작된다. 요 배들이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이 바지선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이 깨끗이 선품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피꼬막 채취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1년 바다 농사를 함께 짓고 얻은 수익은 각자 투자한 만큼 나눈다. 근데 안 추우세요? 춥지.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따시게 입었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4시 반에. 4시 반에. 바지선 작업자들이 준비를 마칠 점 조업선이 슬슬 첫 금을 내릴 준비를 한다. 이 바다 양식장에서는 세 대의 조업선이 피꼬막 채취를 한다. 드디어 첫 번째 조업선이 바지선을 향해 다가온다. 이 순간 가득 찬 그물을 바라보는 마음은 모두가 똑같을 것이다. 장정 여럿이 그물에 매달려서 힘껏 줄을 당긴다. 피꼬막이 시원한 소리를 내며 바지선 위에 쏟아진다. 꼬막은 다른 조개와 달리 헤모글로빈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핏물이 있는데 다른 종류의 꼬막보다 핏물이 많아서 핏꼬막이라 이름이 붙었다. 씻는 거예요. 씻는 거. 씻어줘요? 씻어줘. 뻘 있으니까 씻어주는 거야. 바지선에서는 약 30명의 작업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각자 맡은 바가 다 있다. 조업선이 피꼬막을 한 차례 쏟아내고 가면 가장 바빠지는 이들은 1차 선별을 맡은 작업자다. 주로 여자들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데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앉아서 손만 빠르게 움직인다. 어떤 걸 구별해내는 거예요? 이걸 버리고 요 다 줬잖아요. 요 이거하고 이 좋은 것만 이게 담아요. 껍데기를 버리고. 찬바람을 품고 속을 꽉 채운 피꼬막. 흔히 피조개로 알려진 피꼬막은 그 크기부터가 남다르다. 보통 꼬막보다는 성장이 빠르고 빨리 크죠. 막 한 10년도 살아요. 그렇게 오래 살아요? 예, 그건 막 거의 한 주먹보다 더 커지죠. 피꼬막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양식된다. 이렇게 양식된 피꼬막은 비싼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돼서 외화벌이에도 일조하고 있다. 대부분의 해산물은 양식한 것보다 자연산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만 특이하게도 피꼬막은 양식한 것이 자연산보다 비싸고 맛도 좋다고 한다.
해도 끊임없는 선별 작업이 계속된다. 딱 부으면 그때부터 여자들이 앉아서 이거요. 그 여기 끝나야지 일어나요. 아, 허리 많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막 몸치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러지요. 너무나 힘든 일이야 이거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어떤 거 제일 힘드세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 여보 봐요. 선별하는 거 제일 힘들어요. 선별하는 거. 바지선의 공간은 한정돼 있고 핏고막은 계속 퍼올려지는 상황. 빨리 선별을 하지 않으면 모든 작업이 뒤엉켜 버릴 수도 있다. 이 피고막은 껍질이 얇기 때문에 기계로 하면은 그 껍질 부분이 파손이 돼서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웅크린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금세 온 몸이 뻣뻣해진다. 어깨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많이 아프죠? 이제 하자. 또 시작해야 돼요. 예, 해야 돼요, 지금. 짧은 휴식을 뒤로 하고 다시 묵묵히 제자리로 돌아간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골라낸 핏고막은 한쪽에 따로 모아서 선별 작업을 또 한 번 거친다. 크기와 상태별로 나누어서 포장하기 위해서다. 갯벌까지 말끔히 씻어낸 핏고막. 출하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사실 핏고막은 참고막이나 새꼬막에 비해서 유명세가 덜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맛은 핏고막도 빠지지 않는다. 쫄깃하고 도톰한 식감 때문에 찾는 이들이 많다.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맛이 오르고 살이 차고 그러니까 이제 시집가들이 이제 많아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소비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양이 늘어져. 한편 핏고막 조업선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반복해서 그물을 내리고 있다. 핏고막도 새꼬막과 마찬가지로 형망을 이용해서 잡는다. 대신 차이가 있다면 그물이 양쪽에 있다는 것이다. 배에 탄 선원은 운전하는 선장을 제외하면 단 한 명뿐. 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적은 인원일수록 호흡이 중요하다. 동료가 바깥에서 그물을 손보는 동안 선장은 배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한다. 조금 끌고 댕기다 고막에 들은 게 아니고 물속에 있는 해당 기계가 이걸로 인해서 조정을 하고 고막에 들어온다. 핏고막은 수심 5m에서 8m 사이 바다의 갯벌에서 산다. 그물을 넣고 바다를 훑으면서 잡는데 배의 속도를 늦췄다 당겼다 하면서 뻘을 긁어줘야 더 잘 잡힌다. 그물 끌어올릴 타이밍은 어부의 직감으로 결정한다. 약 20분 정도 양식장을 떠돌아다녔다. 양만기를 이용해서 그물을 당겨보는데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그물이 제법 묵직하다. 하루에 그물을 몇 번이나 던지시는 거예요? 7번, 8번 합니다. 7번 내기 8번. 바쁘게 움직여야 되나요?
빨리 가서 폰지 아줌마들 노는 시간이 많은 게 어장을 물량을 폰지하고 아줌마들 일을 하지. 오호. 그물이 그득하게 부풀어 오르면 여지없이 바지선으로 뱃머리를 돌린다. 피꼬막 조업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계속된다. 지금이 한창 제철인 것이다. 이들이 하루에 작업해야 할 물량은 약 15톤. 9시간을 꼬박 매달려 일해야 작업량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해가 중천에 떴다. 이때가 바로 점심시간이다.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하는 작업자들은 바지선 위에서 아침과 점심 두 끼를 해결한다. 이들이 먹을 상을 차려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총 몇 분 드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40명. 40명이요? 네. 또 먹고 나가고 먹고 나가고 또 차리고. 하루에 상을 몇 번을 차리시는 거예요? 아침 먹을 때도 한 대여섯 번, 네. 점심 때도 한 대여섯 번. 그야말로 상만 차리다가 하루가 다 가는 셈이다. 선상 위에 뚝딱 한 상이 차려지는데 진수성찬이 따로 없다. 배에서는 육지에서보다 빨리 허기가 진다. 가만히 있어도 몸이 흔들거리기 때문이다. 그만큼 체력 소모가 많은 것이 이 일이다. 점심시간은 그나마 작업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이제야 서로의 얼굴도 보고 못했던 이야기도 나눈다. 한 잔씩 하라고 돼지 돈 벌어갖고 손주들 줘주고 피자 좀 먹으러 가고 어떤 사이 보러 가고 손주들 용돈 넣어주고. 그래서 힘들어도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재밌지 뭘 그래 그 주는 재미로. 힘들어도 이 안에 행복이 있다. 수십 년 이렇게 바다 위에서 몸을 부딪혀가며 삶을 지탱해 왔다. 그런데 맑았던 바다가 갑자기 잿빛으로 변했다. 바다 위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바람이 제일 무섭다. 출렁이는 파도를 따라 배도 세차게 흔들린다. 배 위에 모든 것이 아슬아슬하다. 파도가 많이 쳐요. 오늘 바람이 풍랑 2배나 내리갖고 바람이 많이 이런 날 작업하기 많이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좀. 어서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데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 그물에 연결된 줄까지 삐걱거린다. 바람이 불면 우리도 무섭다고. 아 그래요? 앞날 하는 사람도 무서워. 40-50년씩 하셔도 그러시겠어요? 40년을 해도 우리도 무서워. 매일매일 무서워. 매일매일 무서워. 자연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래도 미리 던져놨던 그물은 꺼내 올려야 하기에 궂은 날씨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물과의 사투를 벌인다. 중심을 잡고 서 있기도 힘겨운 상황. 하지만 그물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힘겹게 버티고 있던 줄이 끊어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다. 열에서 위험이라고 말이야. 열에서 위험해. 줄이 끊어진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맞으면 간다고 가. 줄에 이럴 때 이제 턱 터져 버리면 줄이 이럴 때 사람이 간다고 맞으면. 사고는 늘 순서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오랜 세월 배를 탔어도 늘 긴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끊어진 줄을 수습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우여곡절 끝에 그물이 물 위로 올라왔다.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 실수인데 실수를 내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 줄 터니까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줄에 줄고 뜬 거냐? 그걸 뭐 갈고 신경 많이 해. 오늘은 조업을 마치고 나면 배 손질을 더욱 단단히 할 예정이다. 바지선의 작업자들도 악천후 속에서 고투 중이다. 아직은 버틸 수 있는 정도의 바람이라는 판단 아래 작업을 계속 진행한다. 근데 야속하기도 파도가 점점 거세진다. 웬만한 바다 상황에는 익숙해졌다 생각했는데 피로에 파도까지 겹치니 몸도 당해내질 못한다. 많이 힘드세요? 멀미가 날라고. 뭐요? 멀미가 날라고. 배가 흔들리니까요. 더 괴로운 것은 멀미가 나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저 먼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 돌리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계속 날씨가 변덕을 부리더니 이제 비까지 내린다. 하지만 바지선 위에 핏고막이 남아있는 한 자리를 뜰 수가 없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는다. 힘은 들지만은 상당히 가이그 상인들하고 약속이 돼가지고 약속량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핏고막은 10kg씩 나눠서 담아 하루에 약 1,500망을 작업한다.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온몸은 녹초가 된다. 긴 시간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선별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 이 때문에 이들의 고충은 더해진다. 드디어 애타게 기다렸던 태양이 다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작업한 핏고막을 운반선에 옮긴다. 길었던 오늘 하루의 끝이 보인다.
요거요. 한 4,500개. 4,500개요? 요 망으로 4,500개. 자연이 거저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피꼬막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거둬들인 땀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여름이니까 엄청 재밌지. 한둘이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피곤해도 또 내일 또 하고 또 사고 나면 또 풀리니까 또 하고. 처음에는 힘들고 그러지만은 마지막 이렇게 정리 다 하고 이럴 때는 참 뿌듯합니다. 고된 하루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무트로 나간다. 잘 가서잉? 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 하늘과 바다가 위로를 주는 홀가분한 퇴근길이다. We don't need anything or anyone. If I lay here, if I just lay here, would you lie with me and just forget the world? Forget what we're told before we get too old. Show me a garden that's bursting into life. 아, 맛있겠다. 바다랑 꼬막 라면. 잘 시켜본 거예요. 바람이 더 시켜주잖아. 오, 아래도. 참. 고소하다. 대박 맛있다.